김문수 후보는 제가 봤을 때 국민이 살려줘야 됩니다. 국민이 살려주고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주권혁명을 해서 만들어내는 후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저 국민의힘 저 정당 안에 소위 말해서 기득권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번에 봤잖아요. 무슨 심야에 뭐 당대표 선출 그 공고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그 후보 등록하라고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 당 내부를 움직이는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세력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전면적인 혁신, 쇄신을 가로막는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지금 그 과정에서 이번에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충 드러났습니다. 가령 한동훈 세력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는 완전히 그냥 당을 말아먹는 것 뿐만이 아니고 전임 윤석열 대통령 그 체제를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했던 한 20여 명. 차명진 의원이 본인의 페북에 공개한 22명 국회의원 이름 아시죠? 이 자들이 제가 어제 방송입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사람이 가다가 엎어질 수 있는데 엎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다 가서 그냥 등판을 때리 밟으면 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그런 처지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밟아버리는 그런 몰상식하고 비인간적인 행태를 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국민의힘 안에 있는 22명의 배지라는 것들이. 근데 지들이 그 22명이 그 특검 법안에 찬성을 안 해도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걔들이 다 해서 한단 말이에요. 지들이 22명 거기 특검 법안에 찬성한다고 안 해도 그 특검 법안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지금 특검 법안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 도중에 발견되는 별건 수사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탈탈 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특검 법안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처음으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뭐 했냐면은 적폐청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시즌2이고 또 적폐청산을 합법적으로 수사를 해서 윤석열 전 정권에 협조했던 사람들, 뭐 고위공직자라든지 뭐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탈탈탈 털어버리겠다는 그런 법안 아닌가. 그런데 거기다가 찬성을 해? 22명이? 이 정신 나간 이 국민의힘 배지들 안 해요. 이 22명은 다음 총선에서 다 떨어뜨려버려야 됩니다, 이거. 이런 자들이 안에 있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정관계? 뭐 당정관계는 뭐 수평적이어야 된다, 뭐 수직적이면 안 된다. 오늘 그 서영교 민주당 의원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니까 그건 대통령께서 잘 알아서 하실 거다 이러잖아요. 에? 좀 배워야 된다고 한동훈이부터. 수평적인 당정관계 좋아하시네. 말은 잘한다. 말은 입은 살아가지고 말은 잘해. 근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어? 참혹한 결과가 왔죠. 자, 지금 한동훈이가 당대표를 나오려고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한동훈이가 지금 당대표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못하게 되면 아마도 다른 당을 만들어서 나가서 거기 당대표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이재명 정권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한동훈이 필요했죠. 전략 전술적으로.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면은 192표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동훈이 끌고 있는 한 10여 명의 배지들을 협조를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 가결시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동훈이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한동훈은 아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한동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악수도 하고 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한 손으로 악수하는데 한동훈이는 가서 지가 왼손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이 팔꿈치를 쫙 안으면서 악수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뺏지도 않은 게 그 본회의장 들어가서 누구 도움으로? 뭐 최민희 등등 도움 받았다고 언론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은 한동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안 해요. 왜? 국민의힘은 지금 107석이 있거나, 뭐 80석이거나, 60석이거나, 30석이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개헌 문제 빼고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도움받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동훈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도 윤석열 정권 때 법무장관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법무장관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대 특검법 가동이 되어서 적폐청산 시즌2 쫙 가게 되면은 한동훈한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왜? 뭐 댓글 운영팀 뭐 지원했다는 그런 논란으로 장해찬 최고하고 뭐 설전을 벌였잖아요. 에? 법무장관 시절에. 쉽게 말하면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한동훈이라는 정치적인 인물을 띄우기 위해서 무슨 댓글 운영팀이 있었나? 그거 가지고 장해찬 전 최고가 막 공격해도 한마디 말도 못 하잖아요. 문제 있으면 장해찬 전 최고가 나를 고소해라 그러면. 근데 고소도 안 했잖아요. 그 말은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재명 정권 민주당이 지금 통과시킨 3대 특검 법안이 가동이 되어서 검사 120명입니다, 여러분. 검사가 120명이면 수사관이 몇 명이겠습니까? 검사 한 명에 수사관 최소한 4명에서 6명이면 120명 곱하기, 예? 곱하기 5만 해도 600명. 그죠? 거기다 경찰 지원받으면 거의 1000명에서 2000명 가량의 수사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탈탈탈 털리는 거지 뭐. 응? 특히 윤석열 정권 때 뭐 장관을 했거나 차관을 했거나 주요 임무를 맡은 사람은 탈탈탈 털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한동훈이라고 그 어떤 예봉을 피해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장관 할 때 무슨 댓글 운영팀 뭐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예? 의혹이 있잖아. 그러면 민주당이 한동훈을 딱 가다가 그게 나타나면 수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당대표라도 빨리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생계형 당대표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당대표를 하겠다 생계형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개혁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게 김문수 당대표 후보. 이제 당대표 후보자로 합시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동훈이 지 살기 위해서 당대표 좀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김문수 후보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 당대표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럼 누구를 지지해야 됩니까? 생계형 당대표를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장해찬 전 최고가 말한 무슨 뭐 댓글 운영 뭐 댓글 뭐 무슨 그거 무슨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노출돼서 특검법에 걸리기만 하면 가는 거지 뭐.